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 정통 비주얼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12일 월요일 방송입니다. 약속된 것처럼 오늘부터 마스크를 벗고 맑고 영롱한 얼굴로 찾아뵙습니다. 어떠세요? 보시기에 좀 나아졌습니까? 여러분들 투자 관련해서 좀 도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실제 어떻게 변했는지 보시고 투자 판단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날씨가 덥습니다만 시장이 그래도 지난주에 이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일정 부분도 나쁘지 않은, 그리고 시장에서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드릴 것 같고요. H님, 와우, 빛이 번쩍번쩍. 어따 깨끗해요. 파주 김계미님, 네. 오미아님, 피부 완전 굿입니다. DK님, 물방 피부. 제가 어제 집에서 집사람이랑 이렇게 방송을 보다가 홈쇼핑에서 이태리산 로즈워터를 또 팔더라고요. 8개, 500ml짜리 8통 바로 또 직수입했습니다. 네, 그래서 로즈워터로 또 얼굴을 또 관리하는 이런 것들 필요하죠. 네, 여러분들. 너무 더워서요. 이 스프레이처럼 이렇게 늘 뿌리면 이렇게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개운새암님, 맑고 영롱하십니다. 크크. 네. 그래요. 아무튼 더운 날씨에 지난주까지 한 주 동안 굉장히 답답한 얼굴인데 이렇게 참고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좋은 콘텐츠로 또 보답을 꼭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날님, 20대 피부 같아요. 와, 20대는 아니고요. 지금 여기 스튜디오가 라이트가 엄청 밝습니다. 엄청 밝아서 다른 경제방송보다 훨씬 라이트가 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새하얗게 나오는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방송 제가 출연해도 여기보다는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더 깨끗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바로 이야기를 할게요. 코스피는 13.7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장 초반 2602포인트로 출발을 했고요. 말씀드렸듯이 반도체와 2차전지 상승 출발한 가운데 비만 치료제와 코로나 백신 등의 제약 바이오, 그리고 의료 AI, 그리고 석유 화학과 자동차, 유리기판, 미용기기, PCB,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쪽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미국의 주식시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었습니다. 주간 하락폭을 대부분 만회하는 수준까지 주가들이 올라왔고요. ISM 서비스업 지표, 그 다음에 GDP 나우의 GDP, 3분기 GDP,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순서대로 긍정적인 데이터 발표가 지난주에 나오면서 시장은 거의 다 침체 불안 이런 부분들을 제거를 하면서 빅스도 하락하고 주가는 상당히 많이 주간 하락률을 거의 회복하는 모습까지 올렸다. 그리고 일라일릴리의 호실적 발표 외에도 강세 지속하면서 일부 섹터들도 상당히 굉장히 좋은 회복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매출 급증에 전일 10% 오른 데 이어서 추가 5% 올라가면서 일라일릴리의 강세가 국내 증시에도 관련 업종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투자 심리 개선과 함께 펀더멘털 매력이 부각되면서 2600포인트 회복을 했고요. 공포 심리 해소에 따른 회복 이후의 시장은 다시 실적 그리고 수출 등의 펀더멘털에 집중합니다. 특히 장중에 개별 종목별로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컨센 대비 상회하는 실적을 낸 종목들은 거의 급등세가 나오기도 하고요. 컨센 대비 약간 하회하는 실적을 낸 종목들은 또 상당히 예민하게 또 낙폭이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좀 예민하게 실적 발표에 상당히 반응을 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SMC의 7월 매출이 전월비 24% 증가, 그리고 전년비 45% 급증했다는 시적 나오면서 AI 실적 우려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 해소됐고요. SK 하이닉스 등 AI 반도체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가스공사가 호실적 발표에 대해서 배당 가능성도 고려되면서 오늘 가스공사 급등세가 나왔고요. 한편 한샘은 실적 쇼크에 또 약세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라면 수출도 8월부터 1일부터 10일까지 약 2,500억 달러 기록했는데 5개월 연속 1억 달러 수출 불투명해지면서 삼양식품 등이 일부 약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코스닥은 긍정적인 투심이 유지되면서 강세 유지됐는데 반도체 소부장이 지수 상승을 그대로 유도를 했고 주도주 내에서 옥석 가리기도 진행됐습니다.
TSMC 호실적의 반도체 소부장 괜찮았고 화장품은 아이패밀리 SC의 실적 부진의 일부 급락세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10% 넘게 주가들이 빠졌죠. 공포 심리와 지수 폭락의 연중 최저치까지 급감했던 신용 잔고가 지수 반등과 함께 살짝 투신임이 개선되면서 신용 잔고도 살짝 반등이 나오기도 했고요. 엔터 업종은 지금 하이브 오너 리스크 관련해서 글쎄요, 뭐 방시혁 의장이 이렇게 해외 쪽에서 누굴 만났다 이런 가십이 계속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사진도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오너 리스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공정위 제재 3분기 아티스트 컴백 공백 우려에 약세도 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뷰노가 신부전 선별 AI 소프트웨어 시각처 허가 소식에 의료 AI 쪽도 강세였고요.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앞서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관련된 대마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단 테마성으로 괜찮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가 반등하면서 한 주간의 하락을 만회한 가운데 코스피도 미국 증시 소화하면서 상승 분위기로 나타났고요. 지난 금요일 보합에 머물렀던 외국인 투자자들도 오늘 매수세 돌아서면서 코스피 회복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기술주에 대한 되돌림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발표된 8월 10일까지의 수취입 지표에 반도체가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하면서 더 긍정적인 모습도 보였습니다. 코스피 업종별로는 의료정밀과 전기가스업, 기계 등의 강세를 나타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한미반도체나 DB하이텍,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다들 괜찮았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섹터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HD 현대에너지솔루션과 하나솔루션 등이 굉장히 좋았고요. 2분기 실적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한 CS윈드는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특징이었습니다. 반면 음식료 업종 중에 8월 초순 라면 수출 잠정치 일부 좀 부진하다는 분석에 라면 관련주는 조금 빠지기도 했고요. 코스닥은 업종별로 운송 장비와 부품, 기계 장비 강세였고 반면 금융과 유통은 약세였습니다. 자, 이번 주 중요한 변수가 또 있습니다. 14일 기준이죠. 8월 14일에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15일에 소매 판매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표된 경기지표 수요에 따라 일단은 경기 상황에 대한 해석 그리고 증시 회복 추세 지속 가능성이 아마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크로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매크로 지표가 나오면 유진투자증권의 자료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게 뭐냐면 엔화 숏 포지션, 그러니까 이제 엔화 비상업적 순수 포지션인데요. 이게 엔달러 환율과 더불어서 이렇게 짙은 푸른색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숏 포지션이 거의 0에 근접했습니다. 청산이 거의 끝난 건가요?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에 대한 추적은 불가능합니다. 규모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게 얼마나 끝났는지 어떤지도 거의 불가능한데 아무튼 지금 엔화 숏 포지션만 놓고 보면은 지금 거의 제로 수준까지 거의 다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숏 포지션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실질적으로 좀 보게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좀 시장은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자, 그 외에도 오늘 장중에 원화 약세 요인이 좀 있었는데요. 이것도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진 보여드리면 이게 뭐냐면 장 막판에 미래세증권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 레바논에 이스라엘 공습이 되는 사진입니다. 이게 장 오후에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진격 지속입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얼마 전에 평화협정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또 이게 전쟁 비슷하게 또 지금 진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또 이게 계속적으로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로만 또 평화협정인 것 같고 또 이렇게 행동은 또 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 보십시오. 자,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지아 원전에 화재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이제 아주 끔찍한 일은 생기진 않았는데 일부 지금 원전에 화재가 생겼다 우크라이나 쪽에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은 지정학적 불안감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중 원화 약세가 지속되는 것은 오늘 이제 1370원대 위에서 계속 이제 움직임이 됐는데요. 역시 이 달러 인덱스는 전일 대비 강보합 수준에 거래됐는데 이렇게 원화가 약세였어요. 엔화는 전일 대비 0.4% 절하되는 정도 수준인데 원화의 절약폭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정학적 어떤 불안감, 이 요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지난주 유럽의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8개월 만에 최고치인 지금 40유로를 이제 기록했습니다.
현재 미국 천연가스 야간 선물 가격은 4% 가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덧붙여서 유럽의 천연가스 저장 수준은 약 87%인데요. 이전에 5년 평균인 77%보다는 10%포인트 좀 높긴 합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갑자기 뭐 급등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지정학적 불안 요인들 때문에 일부 조금 야간 선물에서 좀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미국의 천연가스는 최근 가격 급락으로 인해서 주요 생산업체들이 하반기에 생산 물량을 좀 줄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급 부족에 의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럽의 천연가스 저장 수준이 87%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변동폭은 좀 제한스러울 수 있지만, 이렇게 국지적으로 약간의 뭐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다가 갑자기 뭐 한번 빵 하고 뭐가 터진다면 또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것들도 결국은 이제 시장에 지금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시장에 다소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그런 것들까지 좀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크로 지표 요 정도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다음 섹터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무 702님, 다시 태어난 박 부장님. 그 정도입니까? 네. 어떤 뭐 굉장히 뭐 저도 뭔가를 했을 때 이렇게 결과물이 있고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 있을 만큼의 결과물이 있다면 저도 뭐 기분이 상당히 좋네요. 근데 여하튼 뭐 이거는 뭐 제가 뭔가를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투자의 판단에 도움이 되겠죠. 지난번에 제가 목감기 걸려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그때부터 일주일 내내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기도 했잖아요. 물론 우연이었겠지만 어쨌든 목감기 이후로 감기라든지 코로나 이슈들이 좀 불거지면서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 얼굴 쪽에 변화가 있을 때 또 뭐 미용기기나 화장품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 또 봐야 되겠죠. 뷰티 섹터들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지. 뭐 오늘은 괜찮았어요. 일부 좀 괜찮았고, 최근에 많이 빠졌던 APR 같은 경우는 오늘 10% 급등했죠. 그래서 급락 이후에 다소 좀 돌아서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한번 보여주는 비주얼 투자 지표 뭐 그럴 수도, 뭐 그냥 장난삼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투자는 다 본인들이 판단하시고, 또 제 얼굴도 보시고 판단하십시오. 근거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기준을 판단하시고, 매매에 대한 개인적인 확실한 어떤 기준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첫 번째 섹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와 자동차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관세청이 발표한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액이 154억 7,20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했습니다. 주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9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나 좋았죠. 특히 반도체 수출액이 34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1% 증가했고요. 반도체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11월부터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두 자리 숫자의 증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수출액도 195억 달러 기록하면서 수출 비중 11.4%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자동차도 조금 반등을 줬죠. 반도체와 자동차 합치면 542억 달러로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다고 보입니다. 자, SK증권 자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면은 8월 1일부터 10일까지 반도체 수출액 잠정치인데요. 빨간 색깔이 8월 달 잠정치입니다. 그래서 회색 기간하고 좀 보시면 되는데, 위쪽에 회색 막대 그래프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 달하고 이렇게 비교한 것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하고 해서 회색과 빨간색이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8월 달 지표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경우에는 역시 뭐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에 따른 뭐 메모리 가격이 상승이라든지 AI 서버 확충 이런 것들 때문에 전방 산업 수요 회복, 뭐 결국 HBM과 솔리드 스테이트 하이브리드 SSD죠. 이 부분 관심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 보입니다. 향후 수출 전망이 더 긍정적이라고 계속 분석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하이브리드 관련된 수요가 또 상당히 좀 견조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는 좀 주춤한데, 최근에 보면 중국이든 어디든 하이브리드 쪽에 최근에 성장률은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 세계 상위 10위 배치
매출 기준 10위 IDM 가운데 1위는 삼성전자로 148억 7,300만 달러 매출을 기록했다고 보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8% 증가한 수준이고 2위는 인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각각 3, 4위를 차지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율은 144.3%까지 올라왔고요. 상위 10개 업체 중에 증가율은 가장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가 4% 오늘 급증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 외에도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도 보이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도 오늘 한미 반도체도 장중에 꽤 괜찮았고요. 리노공업, 테크윙, DB하이텍 이런 것도 괜찮았습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대우부품이나 코리아IPT, 한원시스템, 3기, 모베이스전자 이런 쪽도 상당히 좋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DS투자증권에서 반도체 소부장 PER 비교입니다. 이 보시면은 반도체 장비 업체, 부품 업체, 왼쪽은 장비, 오른쪽은 부품인데요. 이 장비 쪽 보시면은 24년, 25년, 특히 지금은 하반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25년 PER를 보고 사셔야 되겠죠. 밸류에이션을 좀 보시면은 자, 10배 미만으로 보는 게 물론 이제 특성에 따라 어떤 것들이 프리미엄을 좀 받기 때문에 특히 한미 반도체 같이 프리미엄을 받기 때문에 높은 것도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낮은 회사들이 있죠. PSK 홀딩스 오늘 급등했죠. 8.6배, 그리고 DI가 8.5배, PSK가 8배,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 9.7배, 넥스틴 8.9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싸네요. 그런 것들을 보시고 원익 IPS나 유진테크나 등등도 보면 대부분 다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업체의 PER 밸류에이션을 좀 참고를 하셔서 매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른쪽도 반도체 부품 업체들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재 업체들도 PER 쪽 확인을 좀 해보시면 DS투자증권의 자료이니까 이렇게 밸류에이션 확인을 해보시고 밸류에이션은 그냥 단순한 비교보다는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떤 쪽이 또 프리미엄을 받는지, 특히 HBM이라든지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같은 이런 좀 독점적인 구조의 장비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높게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보여주시면 댄 아이브스 쪽에서 루팡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요. 웨드부시 댄 아이브스가 8월 28일 날 발표 예정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투자자들은 AI의 대부인 젠슨 황이 25년까지 AI 칩의 엄청난 수요 궤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는 기술 업계의 또 다른 드랍 더 마이크 순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마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댄 아이브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좀 나와서 IT 섹터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역시 말씀드렸던 그 28일 날 엔비디아 쪽의 실적 발표가 뭔가 시장의 변곡점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주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JP모간 쪽인데요. 네. 옴브레레스 쪽에서 올려주신 자료입니다. 지금 JP모간 쪽에서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른 전력 장비 수혜 전망. 오늘은 변압기나 전선 쪽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았습니다만 역시 반도체 AI 캐펙스 이야기를 하면 전력이나 이쪽도 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 수요에 미치는 점진적인 영향은 신규 DC 설치 전망 그리고 기존의 DC 설치 기반과 기존 전력 소비 기반 등과 관련해서 굉장히 상당한 상승 여력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JP모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송전 설비 투자 확정을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가스터빈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모델의 발전을 위해서 핵 융합 기술 또는 획기적으로 저렴한 태양광 저장 장치가 필요하다는 샘 앨트만의 이전 발언은 원자력과 그 다음에 ESS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분석 결과 두 가지 모두 AI DC 전원 공급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성과 기술 성숙도는 약간의 일부 대중 상용화를 위해서 약간의 허들도 좀 있기는 하다. 이런 이야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JP모간의 자료는 역시 전력 설비 쪽의 성장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역시 엄브레라 리서치 쪽에서 자료 보여주신 건데요. 그랜드뷰 리서치 쪽에서 보여주신 건데 역시 향후 10년간 건식 변압기 수요가 전체 데이터 센터 변압기 시장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을 예상하면서 연평균 7% 정도 수준의 계속적인 성장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리서치 자료를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한투증권에서 올려주신 줄 알았는데, 이게 보면은 유럽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봤을 때는 전기가 증가하는 흐름에서 현재 유럽의 전력망은 어떠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전기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Primarily Energy Consumption by 2033년까지 예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50% 이상의 그리고 Electricity, 그러니까 전기가 50% 이상의 유럽의 기본적인 에너지원으로 소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자, 유럽의 전력망이 가장 노후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보시면은 유럽 쪽이 가장 노후도가 높고요. 그래서 결국은 유럽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전기가 증가하고 있고 50% 이상의 유럽의 에너지원 중에 전기가 차지할 텐데, 현재 유럽의 전력망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노후화된 상태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 변압기 시장이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열릴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좋아지고 AI 캐펙 좋아지고 전력과 이쪽도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자료로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정호님, 박 부장님 닮은 일본 캐릭터 이름이 너무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학원물인데 주인공 얼굴이 매우 인상적인 얼굴인데 학원물에 주인공으로 매우 인상적이다.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닮은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있나요? 네. 김선미님, 부장님 피부 부러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박정호님, 학원물인데 주인공 얼굴이 매우 인상적인 얼굴인데 제가 닮았다. 일본 만화 캐릭터 이름이 생각 안 난다. 학원물. 학원물이면 미소년입니까?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학원물인데, 예, 주인공하고 닮았다. 누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좋은 이야기겠죠. 감사합니다.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섹터는 역시 비만 치료제 관련 주였는데요. 일라이릴리가 역시 지난 8일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2분기 매출액은 113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죠.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치료제인 마운자로와 비만 치료제인 젯바운드가 43억 달러로 굉장히 뭐 매출률이 좋았죠. 그래서 이거는 지난주에 제가 방송으로 일라이릴리 관련된 자료는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일라이릴리는 올해 매출 전망치를 이전 424억에서 436억 달러 정도의 레인지에서 454억에서 466억 달러 레인지로 굉장히 상향 조정을 또다시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았고요. 자, 일라이릴리 쪽이 결국 노보 노디스크를 굉장히 따라잡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말씀드렸죠. 더군다나 지금 언론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가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일라이릴리를 제약업계 탑픽으로 선정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죠. 목표 주가는 기존에 1,083달러에서 1,106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BOA도 역시 투자액의 매수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1,000달러에서 1,1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뭐 대부분 JP 모간도 그렇고 일라이릴리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더군다나 노보 노디스크의 블록버스터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 프리필드 펜, 이게 국내 출시를 공식화했고 예상이 아마 올해 10월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 183만 원 정도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시겠습니까? 뭐 아주 뭐 내가 니즈가 있다고 하면 접근 못할 만한 정도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월 183만 원, 물론 뭐 비쌉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싸다고 정말 볼 수 있는데, 정말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좀 힘겨워하는 분들은 글쎄 월 183만 원 정도면 접근을 하지 못할 정도의 아주 뭐 어려운 가격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시장이 굉장히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그 외에도 앞으로 뭐 주사제, 그다음에 경구용도 등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점점 가격은 또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된 매출 성장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10월 달에 상당히 시장에서 좀 광풍을 또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 좀 같이 평가를 좀 해보시죠. 그래서 저는 비만 치료제가 뭐 예를 들어 모르겠습니다. 남성분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머리숱이 좀 없는 분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탈모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비만 이런 것들은 아마 좀 돈이 들어도 아마 과감하게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 시장이 굉장히 크게 형성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해봅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좀 이 워낙 힘들었던 영역 아닙니까? 이 빼는 것도 힘들고 뭐 탈모도 굉장히 힘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장이 과감하게 좀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관련주들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관련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좀 전에 말씀 주신 게 천사의 전설 키타노? 엔젤 전설 주인공 같아요. 엔젤 전설. 예.
엔젤 전설. 파주 김계민께서 막 욕을 하시는데요. 엔젤 전설의 주인공 닮았다 누가 어떤 분이 말씀하시니까 너무하잖아. 뭐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는 안 생겼다 이렇게 나오신 것 같은데 너무하다고 그러시는데요. 엔젤 전설 저는 잘 모르는 캐릭터인데 그쪽 주인공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어떤 뭐 누굴 닮았고 하는 것은 뭐 호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좀 우락부락하고 괴팍한 어떤 뭐 캐릭터를 닮았다 하시더라도 그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거니까 뭐든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욕하시면서 듣는 것도 제가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예, 들으시는 게 중요하지 욕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섹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JSL님 검색하지 마시라고요? 검색하면 제가 뭐 마음에 상처받습니까?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섹터인데요. 역시 오늘 2차 전지도 일부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셀업체가 좀 더 분위기는 좋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자, 정부가 오늘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에서는 인천의 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요인을 뭐 보면서 전기차 포비아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전기차를 좀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좀 생겼는데 뭐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라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나올지 이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문제는 물론 이제 전기차 화재가 났죠. 근데 내연기관도 화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기차라서 화재가 나고 내연기관이면 화재가 안 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걸 또 너무 이제 전기차 쪽으로 몰아가는 거 아닌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뭐 물론 센티가 좋을 상황은 아니죠. 화재가 나면서 좀 굉장히 좀 힘든 이게 뭐 어떤 상황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좋은 건 아닙니다만 내연기관도 화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화재에 관련된 부분들이 꼭 뭐 전기차를 뭐 주가를 부러뜨리는 그런 요인이다, 핵심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전기차 관련된 뭐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 이런 것들은 상당히 뭐 중요한 요소로 꼽힐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데 자, 현대차는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처음으로 현대차 제네시스 전기차 13종에 들어가는 배터리 제휴사를 전면 공개를 했죠. 그래서 이 배터리 실명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벤츠 차량에서 화재가 났던 그 배터리는 LFP는 아닙니다. 물론 NCM이죠. 삼원계 배터리인데,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배터리 회사가 굉장히 업력이 좀 상대적으로 짧은 회사였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업력에서 품질이라든지 안정성 문제가 좀 대두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두 가지 뷰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 중국 업체에서 NCM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았기 때문에 K 배터리 이 부분에 대한 안전성, 품질 이런 것들에 대한 반사이익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K 배터리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불이 났기 때문에 지금 이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화재에 대한 것들이 뭐 아까 말한 대로 전기차 포비아 이런 것들처럼 전체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뭐 리스크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좀 안 좋게 봐서 좀 회피할 수 있다. 뭐 이런 약간의 또 부정적인 의견도 좀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뭐 중국 쪽의 배터리가 약간 좀 가격이 상대적으로 아직은 좀 국내 배터리보다 좀 싸다고 여겨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K 배터리를 탑재하게 되면 단가를 또 좀 올리는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전체 전기차 차량의 가격이 좀 하향 조정 더 돼야만이 조금 더 많이 팔리고 캐즘을 좀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가격을 좀 더 높이게 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또 수요에 혹시라도 좀 부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뭐 배터리 실명제 이런 것도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3원계, 뭐 K 배터리라도 또 원가를 낮추면서 또 조금 더 이 전기차를 전체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어떤 상황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까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더군다나 현대차 홈페이지에 따르면 소형 SUV 코나 일렉트릭 2세대의 중국 CATL 배터리를 쓴 거 외에는 모두 SK온과 LG 에너지솔루션이 제품이 들어간 걸로 나타나서 상대적인 뭐 반사이익 단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아도 조만간 비슷한 방식으로 배터리 제휴사를 공개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국내 수입차 1위 BMW도 이르면 주중에 홈페이지에 모든 전기차에 들어간 배터리 제휴사를 공개하는 방안을 또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더군다나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IRA 정책에 대한 우호적인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일단은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경합주 세 곳에서 즉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에서 트럼프 후보에게 앞서고 있다는 여러 결과가 나오면서 결국 이런 부분에서 역시 2차 전지도 그리고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신재생 쪽 결국은 태양광이나 풍력까지도 굉장히 좋은 이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엔캠, 뭐 삼성 SDI, LG 엔솔, 뭐 에코프로 머티, 그다음에 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 나는 것을 좀 막아주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부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역시 2차전지 관련주로서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요. 뭐 일단 뭐 진압에서 좀 차이가 나겠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일반 불 나는 거 좀 다르게 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진압이나 이런 것들도 쉽지 않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조심해야 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것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헤드라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헤드라인은 근데 2차 전지를 전체적으로 다 같이 굉장히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냐, 지금부터 쭉쭉쭉 올라갈 거냐, 이거는 아직은 조금 보수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뭐냐면 해외 외신에서 나온 건데 패나소닉이죠. 패나소닉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테슬라하고 좀 연관된 배터리 아닙니까? 그래서 패나소닉이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2030년 배터리 캐파를 25%나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패나소닉 30년 기준 배터리 캐파 가이던스를 200GWh에서 150GWh로 약 25%나 대폭 하향 조정을 했죠. 그러니까 약간 뭐 테슬라와 미국 업체들의 수요에 기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역시 수요 부진이 여전히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만 4달 내로 4680 양산과 내년 1분기 공장 양산 등에 대한 단기적인 가이던스 변동은 아직은 없다고는 하지만 2030년 기준 물론 뭐 조금 먼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파 가이던스를 25%나 이렇게 대폭 낮추었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업황 자체나 이런 것들도 봤을 때는 아주 긍정적인 업황으로 보기가 좀 만만치 않다. 특히 이제 양극재 이런 쪽은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조금은 아직까지도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간다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인데 역시 반등이 안 나옵니다. 12일 기준 톤당 79,500위안 정도로 유지가 됩니다. 이게 벌써 언제입니까? 60만 위안 가던 거거든요. 톤당 60만 위안 가던 게 지금 8만 위안 아래입니다. 8만 위안 아래.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빠진 이후로 올라가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 쪽의 전기차 보급률이 거의 50%에 달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의 전기차 성장도 마찬가지고 뭐 유럽은 지금은 계속 좀 안 팔리죠. 지금 쉽지 않습니다. 독일도 그렇고. 미국이 조금 그래도 나은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수요가 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도 하이브리드의 성장률이 물론 이제 하이브리드가 더 이제 낮은 어떤 뭐 점유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최근에 보면은 뭐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 성장률이 중국에도 마찬가지로 더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뭐 본격적으로 이렇게 확 살아나고 있다 이런 느낌은 그렇게 받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업황 자체가 좀 살아나야만이 주가가 움직이는데 아직은 그런 모습이 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고요. 뭐 대부분 분들이 엔젤 전설을 찾지 마세요. 상처받는다고 하십니다. 이정훈님, 네, 안 찾아보겠습니다. 네, 검색해서 상처받을 거면 안 찾아보는 게 낫죠. 네, 여러분들은 그냥 마음속에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처받을 정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이번 섹터는 역시 오늘도 올라가는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역시 코로나 관련 주들이죠. 그래서 최근에 좀 역시나 많이 이제 급증하고 있는 것이 일주일 넘었습니다. 주가들도 일주일 넘어서 뭐 모든 주식이 다 올라간 건 아닌 것 같고 신풍제약이나 일부 이제 후발주들이 좀 많이 올라갔고 원래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좀 오늘은 뭐 탄력도도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많이 오르진 못했어요. 이미 일주일 동안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로나 관련주가 약간 동력이 뭐 다시 좀 떨어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정부가 나서서 무슨 뭐 등급을 뭐 경보 등급을 엄청나게 또 상향 조정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 생활 속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역시 내과나 이비인후과 가보면 대기 환자가 많고 되게 오래 기다립니다. 실제 가보면. 그래서 그런 거 느낄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코로나 환자가 확실히 많아진 건 맞아요. 원래 우리가 신경 안 쓰고 살다가 최근에 조금 환자 수가 많아진다. 이런 것들도 역시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8월 첫째 주 기준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861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뭐 6개월 만에 최대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사 내용들을 보면 헤드라인에 보면은 뭐 6배 증가했다, 뭐 5배 증가했다, 뭐 몇 배 증가했다, 막 이렇게 뜨긴 뜨는데, 자, 절대 숫자로 보면 861명입니다. 절대 숫자 861명. 자, 그래서 절대 숫자로 보면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제가 뭐 다른 뭔가를 조사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입원 환자 수,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좀 중증처럼 느껴져서 입원을 한 환자 수가 코로나 발발했을 때 대부분 보면 전체 환자 수 대비 실제 입원 환자 수가 한 6% 정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6% 수준. 그러면 이제 역산해 볼 수 있겠죠. 860명 정도가 지금 6% 정도 수준의 코로나 환자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뭐 100%로 가정했을 때는 한 10,000명 정도 될까요? 10,000명?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이제 코로나 막 터졌을 때 그때 전체 환자 수의 6%가 입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860명 정도가 입원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 역산해서 100% 코로나 환자를 계속 계산해 보면 한 뭐 10,000명 언저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실제로 그게 더 될지 아니면 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코로나 결국은 이제 뭐 팍스로비드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약국에. 그래서 처방을 못 했고, 지난주도 제가 갔을 때 처방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 해열제라든지 감기약을 주는데, 이건 정부에서 매입을 해서 이제 이렇게 뿌려주는 그런 그 제도이기 때문에 팍스로비드를 마음대로 이렇게 쟁여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부에서 이제 수매해가지고 이렇게 뿌려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곧 이제 계속 일어날 거로 보이고, 10월 정도 되면은 백신이 나와서 또 접종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5세 이상인가요? 좀 노령 인구 분들은 이렇게 백신을 하면 10월 정도부터는 또 코로나 백신을 맞는다고 하니까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약간 뭐 코로나 증상이 있는 분들도 그냥 뭐 해열제 먹고 감기약 먹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한 것 같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진행해서 좀 이슈는 되고는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막 처음에 뭐 좀 두렵고 막 너무 어려웠던 그런 시기에 약 사재고 막 이렇게 마스크 사재고 이런 것들은 좀 없는 것 같고, 다만 진단 키트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뭐 가격이 한 서너 배 정도 최근에 올라왔다 이렇게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량이 엄청나게 팔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관련주들이 급등하게 되면 이렇게 주가들이 뭐 50% 60% 일주일 내에 막 급등하는데, 실제 그러면 그 회사 그렇게 좋아지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느낌상,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뭐 정말 심각한 상태로 가게 되면 또 주가들은 또 다르죠. 그때는 정말 사야 되니까, 뭐 진단키트가 됐든 뭐 약이 됐든 뭔가를 또 해열제까지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냥 개인적으로도 그냥 이렇게 그냥 알아서 그냥 약 드시고 쉬고 뭐 그러시는 것 같아요. 크게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이게 더 많이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걸 뭐 주가를 떠나서 일단 시장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손 잘 씻으시고, 특히 에어컨 바람이 있는데 한 2시간 만에 한 번 정도씩은 이렇게 환기시켜 주시는 거, 손 잘 씻고 환기시켜 주시고, 또 가능하면 이렇게 또 마스크를 조금은 끼워 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인 위생들 좀 건강 같은 것들 잘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 네, 맞습니다. 실제로 매일 행복리 맞습니다. 병원 갔는데 사람들 엄청 많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이게 한여름에 지금 호흡기 환자가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섹터는 역시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마리아나 관련주들이 오늘 주가들이 좋았다는 건데, 이게 해리스 부통령의 우위 소식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핵심 경합주 세 곳, 아까 말씀드렸던 미시간, 그다음에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에서 트럼프 후보에 앞서고 있다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거는 뉴욕타임즈, 그다음에 시에나대 여론조사 관련된 지난 5일부터 9일 사이에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가 경합주 세 곳에서 모두 지지율 50%를 기록하면서 46%에 그친 트럼프를 4%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약간 그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기본 그 표준 편차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벗어나는 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를 좀 가져와 봤는데, 자, 첫 번째 표 보여주십시오. 예, 첫 번째 표 보여주시면 이 자료들은 올란도 리서치라는 플랫폼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요. 예, 첫 번째 이 보시면은 네이트 실버 관련된 매일 업데이트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 통계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매일 업데이트하는 실버 블리튼이라는 쪽인데, 전국 지지율이 해리스가 46.5%, 트럼프가 44%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해요. 주말 사이에 그 전에 2%포인트였는데 주말 사이에 2.5%포인트로 더 격차가 벌어졌다고 하고요. 주요 경합지 5곳을 앞서고 있고, 그 다음에 주요 큰 변화가 기존 트럼프 우세였던 애리조나, 네바다에서도 해리스가 역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쭉쭉 그 다음 표 보이십시오. 네, 그 다음 표 보시면 좀 전에 그겁니다. 네, 이렇게 보면 전체 46.5 대 트럼프 44 나와 있고요. 밑에 쭉 펜실베니아부터 위스콘신 쭉쭉 나와 있죠. 지역별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전 세계 주요 배팅 사이트입니다. RCP 배팅 사이트. 그 다음 표 보여주세요.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이거 배팅 사이트입니다. 배팅 사이트 보시면은, 대선 승리 확률이 해리스 52.4%, 트럼프가 46.1%로 이 배팅 사이트가 이제 확실히 달라집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배팅 사이트 7개의 평균을 나타낸 거고요. 금요일은 격차가 2.4%였는데 현재는 그 격차가 4.4%까지 확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배팅 사이트에서도 확연하게 갈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네. 이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요 3대 경합지 쪽에서도 지금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이게 뉴욕타임즈하고 시에나 조사이네요. 이게 세 곳 모두 해리스가 4% 정도 더 앞서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트럼프보다는 해리스 부통령의 아젠다라든지 뭐 바람몰이가 확실히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8월 중하순까지 민주당에 또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트럼프의 뭔가 정책이 지금 시장에서 거의 이야기 안 되고 있거든요. 뭐 오늘은 뭐 트럼프 후보가 뭐 해리스 후보가 내 거 뺏겼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기사를 내고 있고, 그 다음에 파월 의장한테 뭐 나한테 허락받고 뭐 이렇게 뭐 금리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막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식들이 별로 이렇게 시장에서 영향을 못 미치고 있죠. 그런 약간의 뭐 본인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역시 해리스 부통령의 지금 바람이 상당히 거세게 불고 있다는 것도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자, 부통령 해리스, 카멜라 해리스가 기후나 에너지 문제에서 트럼프 후보보다 상당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결과인데, 자, 해리스의 청정 에너지 투자 관련된 거, 그리고 기후 행동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더 대다수이고요. 특히 젊은 층과 독립 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해리스의 기록과 오일 그리고 가스 회사들에 대한 책임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트럼프의 정책보다 해리스의 접근 방식을 더 선호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민주당과 공화당이 동률을 기록했거나 트럼프가 약간 앞섰던 세 개 주의 지지율이 역전된 것을 보면 결국은 이 지역의 표심을 누가 얻냐에 따라 대선 승리에 대한 승패가 갈라질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까지는 현재 이렇게 기후변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재생에너지 쪽이 해리스 쪽에서 좀 힘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그리고 CS 윈드가 워낙 흑자전을 하면서 컨센 대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역시 뭐 2차전지, 태양광, 풍력 이런 쪽도 상당히 주목을 받으면서 수급도 좀 유입이 되고 있다. 해리스 트레이드가 좀 일부 나타나고 있다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해리스 부통령의 뭐 굉장히 그 상승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마리아나 관련주라든지 그 다음에 낙태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같이 받고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뭐 타이어 업계 관련된 상반기 판매량 5년 만에 최다 소식에 관련주가 올라왔는데요. 자, 언론에 따르면 국내 타이어 업체들이 지난해 상반기 세계 시장에서 타이어 약 4,500만 개를 팔면서 5년 만에 가장 높은 판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그리고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 등 국내 기업들의 상반기 타이어 판매량은 4,452만 3천만 개 기록하면서 지난해 상반기 4,312만 개보다 3.3% 늘었고요. 2019년 상반기 4,910만 개 이후에 최대치로 팔았다고 하거든요. 특히 수출량도 늘었고 국내 시장의 교체용 타이어, 리타이어 부분도 판매량도 증가하고 타이어 수출량은 3,383만 개로 지난해 상반기 3,226만 개보다 4.9% 늘었다고 합니다. 수출량 증가는 역시 유럽 시장인 것 같고요. 올해 상반기 자동차용 타이어 수출액은 18억 3,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 이 가운데 유럽 수출액은 8억 8,4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48.2%를 유럽 쪽이 차지했다. 유럽 시장에서 가장 많이 소비를 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 코롱 인더 등등도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또 천천히 올라왔는데, 자, 코스피 기준 기술적으로는 2630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2630포인트에서 저항을 받을 수도 있고 2630포인트를 과감하게 돌파가 되면 2700 정도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기술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자, 코스피 기준 이런 것들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KBS 방송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일도 웃는 얼굴로, 맑고 영롱한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박근영 부장이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I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